평온한 모습의 여자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듣자마자 차분했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속에 담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손님을 모셔오는 건 왜 그러신 거죠? 이번엔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 말로 통화는 끝이 났지만 지수 씨 마음속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너무 무례하다고 느끼며 자존심이 상했다.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 따지듯 말했다. 얘야, 그건 너무 지나친 말 아니니? 내가 내 시어머니이고 어른인데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며느리는 차분하게 답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결혼했고 지금은 저희 가정이 생겼잖아요.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독립된 가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 전화로 미리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한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그 말을 들은 지수 씨는 화를 내며 말했다. 독립, 다른 가정? 너 미친 거 아니니? 내가 감히 내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너는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내가 내 남편의 어머니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마음이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경의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드리며, 밤에는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하고 아침에는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몇몇 부모는 지나치게 자식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효도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정이 생긴다는 점을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경남에 사는 75세의 김지수 여사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때는 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지만 지나친 통제 습관 때문에 그 가까움이 사라진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여사는 75세가 넘은 나이에 네 자녀를 두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장남을 생각할 때마다 무겁다. 장남은 벌써 4년 동안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손주들과도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은 그녀에게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가끔씩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손주들의 예전 사진을 들여다보곤 한다. 3년 전 가족이 함께 공원에 놀러갔던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다. 그때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그녀의 소박한 바람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에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전화는 곧바로 끊기고 만다.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자 그녀는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용히 산책하며 손주들을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랐다. 심지어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앞까지 걸어가며 손주들을 마주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들이 연락을 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녀와 아들 내외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녀의 친구들은 지수 씨를 꺼려하며 무서운 눈으로 바라본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까다롭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끄집어내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곤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그녀의 습관을 오랜 시간 견뎌야 했고 그로 인해 점차 그녀와의 거리감을 두게 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긴 지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장남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과 마주하고자 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냉정하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들의 냉담한 거절은 마치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 수치스러운 상황은 더욱 쓰라렸다. 며느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눈물 없이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자신이 너무도 가엾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걸었던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마음 깊이 고통스러운 속삭임을 뱉어냈다. 정말 불효자구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현재 그녀의 남편도 나서서 중재하려 애썼으나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완강해 어떤 타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는 장남의 친부가 아니었기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자식을 잊으라고 충고했지만 이 아들은 그녀가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기에 쉽게 마음을 끊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장남에게 많은 애정을 쏟은 이유는 과거의 고난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폭력적이고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결혼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구타로 얼룩졌고 하루라도 폭행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혼을 수차례 생각했고 가족들도 그녀에게 권했다. 그냥 이혼해. 아이들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더 평화로운 삶을 찾아라.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남겨둘 수 없었다. 폭력적인 남편 밑에 두면 아이들 역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아이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아이들 역시 그 사람을 닮아 폭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제 건강을 다 잃더라도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그렇게 그녀는 홀로 20년간 내 아이를 키우며 고난을 감내했다. 그녀는 60세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며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쓰며 살아갔다.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장남의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힘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다. 손주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고 그 시절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그녀는 자발적으로 매일 오후마다 손주들을 돌보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작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 작은 불화들은 점점 커지며 깊은 틈을 만들었다. 갈등은 3년 전부터 심화되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와 그녀의 집은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지만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지수 씨는 아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그녀는 아들에게만 메시지를 남기고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지수 씨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가 오늘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들 내 집이 너무 멋지고 인테리어도 정성스럽다고 칭찬하더라. 엄마도 덩달아 자랑스러웠어. 엄마한테 열쇠를 줘서 고맙구나. 두 사람이 통화하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낚아채고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오신 거예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죠? 왜 제 허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오셨나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제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해요.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 씨는 며느리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에게 예절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 지금 방금 한 말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니? 나는 내 시어머니고 집안의 어른인데 내 아들 집에 가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말이 되니?
그러자 며느리는 차분히 답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저 미리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어머니는 자꾸 이렇게 제 마음을 무시하시죠? 지수 씨는 참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난 그녀는 소리쳤다. 독립된 가정이라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나는 내 남편의 어머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지수 씨는 그치지 않고 이어서 며느리를 질책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냈다. 예전에 자신이 손수 만들어 보낸 음식을 며느리가 다 먹지 않고 버린 일까지 꺼내며 존중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며느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강요하시는 모든 것을 무조건 참아 넘길 수는 없어요. 지수 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갔다. 하지만 진짜 갈등이 폭발한 것은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점점 그녀에게 버거워졌을 때였다. 손주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을 어지르기 일쑤였고 밥을 잘 먹지 않는 등 다루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자 지수 씨는 손주들을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끔은 혼내고 때로는 회초리로 훈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이 모든 일로 인해 지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지수 씨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은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따졌다. 엄마가 애들 할머니 맞아요? 애들 돌봐준다고 했다가 또 못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들의 냉정한 질책은 지수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모자간의 관계가 틀어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그래? 너는 엄마가 2달 동안 아팠던 걸 모르니? 그러자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엄마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말이 두 사람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지수 씨가 간직해온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손주 돌봄과 관련된 갈등뿐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긴장감으로 가득 찰 때마다 지수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을 떠올리며 오래된 일기들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노년의 나이에 책을 출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장남 또한 그녀의 글쓰기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책 속에 적힌 며느리에 대한 한 구절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수 씨는 책에 이렇게 적었다. 며느리가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외모도 평범하며 가정일에도 능숙하지 않지만 아들이 원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구절이 며느리의 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따졌다. 엄마는 내가 그 글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일기에만 남겨두시면 되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내 가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 사건은 그녀와 아들 가족 사이에 큰 균열을 일으켰다. 며느리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결국 폭발했고 그녀는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다. 매주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곤 했다. 삶은 전보다 안정되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처음엔 부부가 웃으며 술을 마셨지만 시간이 흐르고 술이 들어가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슴 깊이 솟구쳤다. 취기가 완전히 오른 밤이면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자동 응답 음성만 들려왔다. 고객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득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엄마는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며 다 너를 위해 살았어. 내 학비는 누가 냈고, 내 결혼 준비는 누가 했니? 다 엄마가 했잖아. 너는 정말 불효자야.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전화했어요? 김 씨는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전화했어. 아들이 다시 물었다.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울분이 섞인 김 씨는 답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가 몇 번이나 화해하자고 애원했는데도 너는 왜 받아주지 않는 거니? 아들은 차갑게 답했다. 엄마, 정말 화해를 원하세요? 엄마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늘 제가 엄마의 고생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엄마는 매번 과거의 제 잘못만을 되짚으시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격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화 속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다. 전화로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지수 씨도 모든 걸 멈추고 싶었지만 아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제어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술을 마신 뒤 감정에 휩싸여 전화를 거는 습관 또한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김지수 씨는 진심으로 아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만날 때마다 감정과 오랜 상처들이 떠올라 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젠가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김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조언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